가끔 누가 한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책을 미리 알아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이유와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와, 기대되네요. 타인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말은 소중하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럼요.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셨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반대 주장을 해요. 인간의 말은 대부분 쓸데없는 실없는 소리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흘려들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놀랍죠? 네? 말을 흘려 들으라고요? 그건 정말 새로운 정보네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경청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고 말이라는 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별뜻 없는 말에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예민해져서 별일 아닌데도 화내거나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함이나 결핍을 해소하려고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말이 진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무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분별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항상 일을 제대로 못해 라고 비난했다고 해볼게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근거가 있나? 하고 냉정하게 되묻는 거예요. 아, 증거를 찾으라는 거군요. 무조건 네, 맞습니다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오늘 함께 읽을 책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심리 카운슬러 미키 이치타로 씨의 나는 왜 내 말을 흘려듣지 못할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나는 왜 내 말을 흘려듣지 못할까네요. 흘려듣는다라니 대놓고 남의 말을 무시하라는 건가요? 가정, 직장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두면 너무 힘들겠죠. 난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타인의 말에 왜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생각하는 방식 중에서 핵심 딱 2개만 뽑아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내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 못하는 사람은 사실 타인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너무 대단하고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저 사람 말은 무조건 옳을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에게 자신을 꿰뚫려 보일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신감 부족이나 자기 이해 부족 때문에 남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과도한 객관성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기준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도 가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흘려듣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쓰면 돼요. 타인의 말 속에서 골라서. 그럼 중요한 말은 어떻게 구별하죠? 그건 바로 자신의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되찾는다는 건 말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언어를 되찾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등식을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정말 신기한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현관 앞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침실에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요. 침실에요? 네,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저도 듣고 크게 공감했어요.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침실 얘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타인의 말을 흘려듣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핵심 기억나죠? 보통 타인의 말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떠드는 말에 가치를 느낄 사람은 별로 없겠죠? 뭐, 그냥 시끄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 잘하는 회사 선배가 하는 말이라면 왠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말에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말에 가치가 없다고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좀 이해했어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공식적인 공간, 즉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공간, 편안한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다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일할 때나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에 더 가깝다고 말해요. 예? 사회적 페르소나요? 고면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퍼져 있는 제 모습은 가짜인가요? 그게 더 진짜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공적인 공간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공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이 더 안정적이고 자기 통제도 잘 되겠죠?
반대로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은 감정적이고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확 변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평소에는 온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과속하고 심하면 앞차를 막 들이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차 안이라는 공간도 사실은 사적인 공간이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공적인 페르소나는 안정적인데 사적인 페르소나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아, 그런가? 운전할 때 화내는 사람들 진짜 많죠. 신기하네. 그렇죠. 게다가 저자는 공적인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은 육체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주장해요. 여기서 육체적인 안정은 영양, 수면, 운동 같은 걸 말하고 정신적인 안정은 스트레스가 적고 불만이 없고 질투심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즉, 영양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질투심 등이 쌓이면 공적인 페르소나가 무너지고 사적인 페르소나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 잘하는 선배도 고객 클레임 때문에 짜증이 나면 말투가 날카로워질 수 있고 존경하는 선생님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푸념만 늘어놓을 수 있고 평소에 신뢰하던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명 인사에게 막말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헉, 진짜 그렇네요. 뉴스에서 가끔 보던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데즈카 오사무 선생님조차도 경쟁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동료 만화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타인의 말은 소중하다고 배워왔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타인의 말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을 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다는 것?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신기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저자는 자신의 언어를 되찾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해법을 제안해요. 앞에서 타인의 말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물론 소중한 말도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의 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말이란 뭘까요? 저자는 자신의 언어를 되찾는다는 것은 말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상태라고 말해요. 즉,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흘려들을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인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 또 자기가 말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처럼 자신을 주어로 해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상태, 이걸 자신의 언어를 되찾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싶은 부분만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느낀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도 타인의 말은 대충 만들어진 불순물이 많은 가치가 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흘려듣고 그 다음에 잘 따져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걸러내야 해요. 그렇게 걸러낸 다음에 쓸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활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내용, 침실에는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야기는 몸의 현관에서 들어라를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평소에 아무나 자기 집 침실에 막 들이고 그래요? 어머나? 갑자기. 당연히 안 그러죠. 왜 갑자기 침실 이야기예요? 만약 아무나 쉽게 침실에 들인다면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현관에서 집 안으로 함부로 사람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요.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이라도 일단 자기 안에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필터링을 거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라고 배웠죠? 여기서 침실이나 현관은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 비유. 네. 여기서 침실이나 현관은 여러분의 몸을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이 침실, 몸의 바깥쪽, 입구가 현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씹어보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서 그 말뜻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을 마치 상대방을 침실에 함부로 들여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너무 쉽게 침실에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아무나 침실에 들이면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나 침실에 들여버리는 건 보안 의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언제 습격당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정말 위험해요. 아, 물론 여기서 습격은 말로 공격받는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집에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현관에서 맞이하고 집 안으로 들인다고 해도 거실 정도까지겠죠? 그 너머 부엌이나 침실까지 함부로 들여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손님이 방문하면 먼저 인포메이션에서 필터링을 하고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해도 접견실까지만이죠.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라도 사무실 깊숙이 개인적인 공간까지 들여보내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타인의 말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이해가 쏙쏙 돼요. 그렇죠. 집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현관에서 적당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돼요. 타인의 말은 여러분의 몸 바깥쪽, 현관에서 적당히 흘려들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하다고 확인된 말만 여러분의 집 안, 즉 몸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만약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하는 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은 여러분의 몸 바깥으로 쫓아내세요. 마치 아파트나 빌딩 입구에서 상대방의 말을 딱 막아서는 경비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려면 출입증을 보여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출입증은 그 말이 근거가 있는지 믿을 만한 사실인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기준으로 체크해보면 대부분의 말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근거 없는 말들은 다 쫓아내 버려야겠네요. 네, 맞아요. 굳이 계속 들을 필요 없는 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당신의 의견이나 감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더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즉, 정중하게 흘려듣는 거죠. 타인의 말을 흘려듣는 기술 중에서도 이 기술은 정말 강력하고 마음이 아주 후련해질 거예요. 꼭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도 가상의 경비원이 필요하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타인의 말을 흘려듣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말에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타인의 말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내용이 쉽게 바뀌는 불확실한 것이다. 자신의 언어를 되찾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말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 타인의 말은 자기가 활용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침실에는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이야기는 몸의 현관에서 들어라. 타인의 말은 몸 바깥쪽에서 적당히 흘려들으면 된다. 몸 안으로 들일 가치가 없는 말은 모두 정중하게 흘려보내자. 네. 오늘 배운 2가지 꼭 기억할게요. 말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입받아 온 거예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제를 뒤집어서 말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 흘려듣자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도 결국은 타인의 말일 뿐이니까 현관에서 정중하게 돌려보낼지 아니면 집안에 들여놓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제 침대 안에 있어요. 어허, 위험하다니깐.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